4개씩 나눠서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그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짜자. 준비를 다 어디 갔어? 일단은 오늘 수업은요. 그 5가 맞나? 네, 헷갈려. 5가냐? 4가냐? 4가지. 그 4과 어법을 일단 좀 간략하게만 좀 볼 거예요.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 자, 잠깐만. 그래서 4과 교재 그 통합본 교재 있지? 그거를 좀 먼저 펴줄래? 4과 통합본 교재. 4과 통합본 교재에서요. 어디를 피시냐? 20쪽을 좀 펴주세요. 20쪽.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게. 참 그리고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 성적표들 다 나왔잖아요. 중간고사 거 그죠? 성적표 나온 거 이제 다른 과목을 좀 보여주기 민망하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만 이제 잘 해갖고 그거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개인톡으로 좀 다 보내주세요. 알겠죠? 잘 보내주시고 그 보내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은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원점수 그리고 그 이제 등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평균 점수 이게 다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 보이게끔 뭐 알아서 잘 세팅해갖고 저한테 오늘 중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여러분께서 이제 각자 이번에 받은 성과, 중간고사 때 받은 성과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다음번 이제 기말고사를 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충 봤을 때 내가 그냥 어림잡아서 보면은 한 90점 초반 정도가 2등급 컷인 것 같거든. 대충. 그리고 이 1, 2, 3등급이 굉장히 조밀한 것 같아. 이 등급 간의 이제 차이가. 내가 이제 딱 한 명 거 이제 성적표를 봤단 말이야. 딱 한 명 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80점 후반 나왔는데 88점인가 받았는데 3등급이더라고. 40 몇 등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친구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이 간격이 조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수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본인이 80점 후반이었다 그러면은 두 문제만 더 맞췄어도 1등급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린 거예요. 한 문제 더 맞췄으면 2등급이었고 거기서 한 문제 더 맞췄으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1, 2, 3등급의 이 간격이 굉장히 조밀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또 성적표를 봐야 알겠지만 80점 이제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가 아마 3등급 마지노선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 편차가 26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0점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인원수 자체가. 아마 80점에서 90점대가 굉장히 인원이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이하 한 4, 50점 이하가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런 이제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 나올 거는 둘 중에 하나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좀 얘기하고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26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그러면 20문제는 평이한 아니고 6문제는 고난도 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닥치고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는데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요. 저는 두 번째를 더 높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맞춰야 하는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 점수. 그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고등부 기준으로는요 50점이에요. 고등부 기준으로 50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60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떨궈야 돼요. 떨궈야 돼. 학교 입장에서는 60점 나와도 돼. 근데
50에서 60 정도 평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평균 점수예요. 이것보다 낮으면 문제예요. 이것보다 낮으면은. 참고로 대진고 2학년은 이번에 30점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1시 반쯤에 고2 학생한테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72점 받았거든. 72점? 2등급. 2등급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고1 때 몇 등급이었는 줄 알아요? 5등급이었어요. 완전 대박 났죠. 대박. 이 친구는요. 그래서 이게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이제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 자, 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다? 평균 점수가 좀 높은 편이다. 이번 중간고사가. 그래서 떨궈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사례. 작년에 주역고는 아닌데 다른 학교였어요. 타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이 겁나 쉽게 나왔었습니다. 시험이. 그때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떠냐면 교과서 3과에다가 외부 지문 8개였거든요. 근데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와봤고요. 그때 92점 받은 친구가 3등급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기말고사 때 시험지가 내가 진짜 제가 그래도 나름 여기 저희 학원에서 꽤 몇 년 동안 이제 고등부를 내신 대비 해왔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내신 대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일산 지역에서 운정고 빼고는 내신 대비 다 해봤어요. 운정고 빼고는 다 운정고 고양외고 이런 데는 제외할게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말하면요, 저형고를 포함해서 내신 대비 그냥 웬만한 학교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고1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가 대진이 아니었죠. 가좌고였어요. 가좌고.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중간고사 때 100점 받은 친구였거든요. 기말고사 때 68점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1등급 나왔어요. 이랬었어. 작년에 이랬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사실 저는 기말고사를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학교가. 왜냐면 그 학교가 평균이 50점대였단 말이야. 그 학교가 평균이 50점대였고, 그리고 상위권의 그 등급 차이가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 점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냥 싹 다 덤나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주역고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할 때는요, 여러분 일단 원점수가 깎이는 거를 여러분이 예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점수를 유지만 해도 등수는 오를 거예요.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원점수가 80점이야. 내가 기말 때 또 80점이 나왔어. 그러면 등수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됐어? 일단 이게 좀 조심스러운 예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대충 이제 90점 초반 정도가 2등급 컷이라는 거는 이 1, 2등급 라인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너네가 총원이 혹시 몇 명이에요? 1학년 총원? 275명? 275? 아무튼 270명 정도 되는 거죠, 대충. 270명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30등까지가 2등급 컷이거든요. 대충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30에서 31등 한 이 정도가 이제 2등급 컷일 텐데, 그 상위 1에서 30등 그 라인이 지금 엄청 짱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단순 계산하면 30명이 90점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3등급을 받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지난 중간고사 때랑은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까 말까예요. 내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지난번에 3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100점을 받아도 2등급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1, 2등급 받았던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인드가 어떻겠어? 야,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이번 시험에서 1, 2등급을 받았어. 나 처음 들어와서 시험 잘 봤네, 등급 잘 나왔네. 그러면은 이 등급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2등급이면 1등급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이게 기본 마인드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극돼서.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1등급 내지 2등급이란 이 등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자들이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0을 받았다가 이번에 100점 받아서 총 180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 95 받았고 얘가 90을 받았어. 그럼 185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기말 때 얘는 90을 받고 얘는 100을 받았지만 총점으로 따지면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등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80점대를 받은 분이 100점을 받아도 얘를 못 이긴다고요. 지난번에 1, 2등급 받은 애를 못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 사활을 다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진짜 터놓고 얘기하면요. 이번 1학년 1학기 시험이요. 그러니까 시험 그냥 점수 등급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번 등급 자체가 여러분의 대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영향력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 등급 자체에 대해서 너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 한번 1등급을 찍어봤다가 3등급으로 떨어졌어.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1등급으로 복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애초부터 3, 4등급에서 시작해서 1, 2등급 라인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니네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당위성은 뭐냐면요. 이번에 너네가 3, 4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요 라인을 찍어보면은 그러면 2학기, 2학년, 3학년까지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등수를 올리는 쪽으로 너네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한번 찍어봐야 정점을 한번 찍어봐야 내가 설령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왔던 고등부들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케이스 있죠. 5등급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뛴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는 실력으로 2등급으로 간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운 요소가 겹쳤어요. 그냥 미안한 얘기인데 아마 2학기 되면요. 다시 3, 4등급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학습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찍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한 번 정점을 찍어본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말 때 죽어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래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래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nguage use라고 나와 있는데 A번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분사구문이었다. 분사구문. 우리 지난번에 이 교과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분사구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 즉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과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이것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분사구문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그리고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연속 동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뭐 하면서 이 맨 앞에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웬만하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B번에 관계부사 where 나와 있거든? 자, 다음 페이지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언제든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우리 3주 특강할 때도 설명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관계부사는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구조로 바꿀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관계대명사를 쓰고 전치사를 뒤에다가 쓰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낚시를 하는 거죠. 원문에는 where로 나와 있어. 원문에 지금 원문에는 where로 나와 있지만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똑같이 where를 주고 밑줄을 쳐놔. 근데 알고 보니까 맨 뒤에 in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where가 아니라 which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죠. 됐어요? 별거 아닌 낚시거든? 근데 정말 많이 당해요. 이걸 정말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지? 지금 이 사과의 어법에서 애초에 관계부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도 자체가 이거예요. 의도 자체가. 그래서 보통 관계부사를 이용한 영작하는 문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관계부사에서 제일 내기 좋은 문제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면서 전치사를 뒤로 보내서 낚시거든. 이런 식의 문제를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 선생님 이 녀석들을 각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때 전치사 뭘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행사에 따라서. 자, 우리가 보통 at이냐, on이냐, in이냐를 이제 기준을 나눌 때 at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좀 비교적 좁은 장소고 in은 좀 넓은 장소가 되는 거죠. on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의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게 트로픽스 앞부분에 애초에 in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in이치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교적 넓은 범위로 써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이치로 쓸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아일랜드는 섬인데 우리가 섬에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섬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on이치라는 형태를 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뒤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보내버릴 수 있다. 특히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가 더 낚시하기 좋은 문장이거든. 첫 번째 문장. 얘가 왜 낚시하기 좋냐면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을 잠깐 볼게. 이거 좀 지울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in이치, on이치로 바꾸면은 in을 얘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여기에서는 in을 여기다가 써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on을 여기다 써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in이치로 바꿨을 때 이 in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써요. 여기다가. 선생님 이 전치사의 위치가 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제 쓸 때 뒤에 이제 부사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부사를 쓸 때 흔히 장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뒤에다 쓰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순이 있어요. 보통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그 뒤에 씁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where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 뭐겠습니까? 다 장소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쪽에다가 써준다는 거야. 앞쪽에다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all year round라는 이제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간 앞쪽에다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in을 써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in이 전치사고 얘가 명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 써야겠네?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all year round는 뭐야? 얘 자체가 부사야. 얘 자체가. 알겠어요?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 게 아니다. 됐니? 그래서 in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버리고 여기 where에다가 밑줄 쳐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이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더더욱 어법 낚시도 되기가 좋으니까 너네가 좀 알아둬라. 됐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4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를 이제 먼저 볼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좀 중요한 거, 어떤 변형 포인트로 낼 만한 것들, 뭐 내용적인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학교에서 여기는 진도 나왔어요? 네. 전부 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겠네.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니네 근데 옹클할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직접 수업한다 하지 않았냐?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다른 띠 올려놓고 다른 강의 올릴 때도 있고 영화도 학교에서 그러면은 니네는 이제 학교 쌤이 수업할 때만 듣고 아닐 때는 안 듣고. 그래서 한 번만. 근데 어쨌든간 이번 11월 모의고사는 이제 학교 쌤이 수업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었다. 학교생이 만들었어요. 네? 저 학생이 직접 분석해줬어요. 아 그래? 근데 그럼 뭐야? 그럼 네가 안 들은 거잖아, 동아. 그러니까 원클을 안 들었어요. 아니 나치원이야. 자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이 23번 내용이 조금 이제 초반부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내용 파악을 기준으로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문장 봅시다.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답니다. 대절을요. 정보가 앉아 있어. In one brain 하나의 뇌 안에서 앉아 있어요. 자, 정보가 하나의 뇌 안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정보가 한 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역을 할 수 있겠죠? stay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여기서 이 시간에 튀는 건 앞에 나와 있는 information입니다. 정보예요, 정보. 즉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입니다. to another. 자, 여기서 another가 가리키는 거는 아니, 보라색으로 쓸게요. 여기서 another가 가리키는 건 another brain입니다. 앞에 one brain 나왔잖아. 그러니까 another brain 되는 건데 brain 또 쓰기 싫으니까 another만 쓴 거야. 자, 그래서 정보가 또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 정보가 하나의 뇌에서 앉아 있답니다. unchanged는 참고로 분사구문이고요. 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In the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자, 첫 문장 읽었어. 뭔 말이야 이게? 자, 뭔 말인지 어렵죠? 자,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뇌라는 게 나왔는데 A 뇌라고 한번 해볼게. B 뇌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뇌라는 거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이라 생각해. 얘들아 그냥 사람.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근데 이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 근데 이 정보를 이 B의 뇌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은 이 B 뇌에 그 똑같은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달이 될 때까지는 하나의 뇌에만 이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달하고 나면은 이 뇌에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볼게. 얘들아, 쌤이 사실은 여자야. 알고 있었다고. 봤어 니가? 목적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 뇌에만 정보가 있었어. 그치? 여기에만 있었어. 여기에만. 근데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전달을 하니까 다른 뇌로 정보가 들어간 거야. 됐어요? 여러분의 각각의 뇌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됐어요? 근데 이 정보는 어떠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나이를 말해. 쌤이 34살이야. 나이를 말했어. 그러면은 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전에 나만 가지고 있었던 34살이라는 나이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이 됐을 때도 선생님은 34살이시구나. 이 똑같은 정보로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전달한 이 정보가 여러분의 뇌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나 34살이야. 쌤 34살이구나. 이렇게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됐어? 그게 첫 번째 문장 내용이야. 이해됐어? 다음 내용 간다. 뇌를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뇌를 그냥 사람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뇌 속에만 있는 정보였잖아. 내 나이가 34살이다. 내 뇌 속에만 있는 정보였는데 또 다른 뇌로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그 정보를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sheer라는 표현 자체가 simple이야, simple. 쉬운 단어로 말하면요. 단순한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쉬운 정보야. 그러니까 쉬워야 쉬워. 쉽다고. 넘어가. 그냥 단순한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 true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은 사실인, 진짜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내가 뜻 하나만 좀 추가로 알려줄게. 이 true라는 뜻을 얘들아 유효한이라는 뜻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어. 유효한. 여기서 유효한이라는 뜻은 얘들아 사실인이라는 뜻이랑 똑같아. 그래서 사실인으로 해석해도 되고 유효한으로 해석해도 돼.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 유효한으로 해석될 때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뜻도 같이 알아도. 자, that's true of.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야. 뭐에 대해 유효하냐? sheer information. 즉 단순한 정보. 그래서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뭔데? 앞내용 말하는 거야. 앞내용이 정확히 말하면 대절 내용 말하는 거야. 대절 내용. 이 대절 내용이 사실이라고. 즉
이쪽 정보에서 이쪽 내에서 이쪽 내로 정보가 전달될 때 뭐가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보 내용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정보 내용의 변화가 없다라는 그것이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됐어? 자,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은 like your phone number or the place you left your keys. 너의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너가 너의 열쇠를 남겨둔 장소라든가 이런 그냥 단순 정보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야? 사실이라고요.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 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어떤 거다? 단순 정보를 말한다. 단순 정보. 됐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단순 정보가 아니라 복잡한 정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해야겠지. 됐어? 그 내용이 뒤에 나온다. 자, 뒷 내용을 보자. But 그러나 it's not true of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답니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 어떤 거야? 지식. 야, 지식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건 지식에 대해서는 뭐야?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네. 맞아? 지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 됐어?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 knowledge, 지식은 relies on. rely on 하면 뭔가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거겠지. judgment에 의존한대요. 판단에 의존한대요. 콤마 위치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pol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polish가 뭔가를 다듬다, 뭐 이렇게 원래 윤기나게 닦다 뭐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정제하다, 다듬다의 의미로서 refine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어. refine. 이 refine이 정제하다는 뜻이야. 정제하다, 다듬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너가 그것을, 즉 여기서 목적어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judgments예요. judgments.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는답니다.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요. 자, 근데 어떤 대화냐? 여기 구문분석 잘못 나와 있네. 좀 고쳐줘. 앞에 있는 conversation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With other people or with yourself. 다른 사람과의 또는 너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너는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는데요. 자, 일단 직독직행 다 했어.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 정보라는 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즉 정보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어때? 지식이라는 건요. 여기다 좀 추가로 써주세요. 여기다가 옆에다 쓸게요. 지식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써주세요. 단순 정보는 말 그대로 단순한 정보야. 그냥 니네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됐어? 그런데 지식이라는 거는 복잡해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정보야. 됐어? 그러면은 이 지식이라는 거는 그 정보 내용 자체가 아니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판단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쌤이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나는 똑같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각각은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다를 거라고. 내가 한 두세 마디만 해도 관계대명사 이거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는 내가 똑같은 설명을 10번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분명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지만 각자가 그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거는 개인적 능력치라고 보셔도 돼요. 개인의 판단. 됐어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 너가 그 판단을요. 네가 그 받아들인 판단을 관계대명사란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은 발견을 해요. 그 판단을 발견해서 너네가 다듬는 거야.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런 거구나. 니네가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 여기서 다듬는다는 거는 니네가 받아들인 지식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너네가 받아들인 지식을 정리하는 걸 다듬는다. publish로 표현을 한 거야. 됐어? 근데 이 정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나 아니면 너 자신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쫙 했는데 은준이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 관계대명사에서 그러면 이 계속정리법이란 건 뭐예요? 아, 계속정리법이란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선생님, 그러면 생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나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은준이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고. 대화. 남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한다? 그걸 이제 어떤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한다고요. 됐어요? 이런 느낌이야. 또는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설명을 쫙 했어. 쫙 했는데 예를 들어 주문이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 관계대명사란 건 이런 거구나. 아, 생략은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종류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나름대로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혼잣말 하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넘어간다. 자, 따라서 해갖고 therefore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장을 좀 끊을게요. 여기서 시점 전환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시험 내기 좋게 생겨 먹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 therefore가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앞문장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구문인데 여기에 not 있고 여기에 until 있거든. 이게 뭐야? not a until이야. not a until. 요 내용이 A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체 내용이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여기다 간략하게 필기를 해보자면 not A until B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보자면 직역을 하면은 B 할 때까지 A를 안 한다는 거지. 그치? 그대로 써볼게.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 뜻 말고 너네는 하나의 뜻을 더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거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거야. 이 뜻까지 니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영장 문제로 낼 때 아래처럼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 뜻도 알고 있어야 돼. 이 아래 뜻이 니네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not이 붙었잖아. 그럼 not이면 원래 아니라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에 아니다가 아니지. 그치? A 하다라고 해석돼 있잖아. A 하다라고 해석돼 있어. not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요 해석을 좀 주의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A에 들어간 내용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고 B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숙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쳐봐. 그러면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는 저녁 안 먹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만 저녁을 먹을 거야.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를 됐어?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 내가 별표 좀 할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거든. 서술형으로. 자, 왜 그러냐면 이 나데이 언트리비를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조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를 조질 수가 있어. 그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을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큰 틀을 먼저 보여주자면 첫 번째, 이 나레이션 TV를 이용해서 뭘 쓸 수 있냐면은 강조 구문을 쓸 수 있어요. 강조 구문. 도치 구문 먼저 쓸게. 미안. 도치 구문. 일단 도치 구문을 먼저 쓸 수 있어. 왜냐면 not이 있잖아. 부정어 도치가 가능하겠지. 자, 도치 구문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not이 일단 맨 앞으로 나와.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until B 이거 있지. until B 얘가 끌려 나와요. until B가 끌려 나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A 내용이 나와. 근데 여기에서 그럼 도치를 어디를 시키느냐? 요 A 내용을 도치시키는 거야. 됐어? 일단 큰 틀을 먼저 보여줄게. 큰 틀 먼저 보여주고 이 본문을 도치 버전으로 내가 바꿔 써줄게. 알았지? 그거 니네가 받아 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 버전이 있어. 강조 버전. 강조라는 거는 it is that 부분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it is 과거 시제라면 was 쓰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강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여기서 until절을 강조할 거야. until절. 근데 until절 앞에 지금 여기 not이 붙어 있잖아. 부정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일단 따라와. not이 따라오고 until B가 나와.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A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은 이렇게 생겨먹었어. 강조 구문. 큰 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it is
had 강조 구문이 되는 거야. not until B.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순서만 보면은. 그렇지? 순서만 보면 똑같지. not until B가 여기 들어가 있고 A가 여기로 가는 거야. 됐어? 여기는 도치 아니다. 도치 아니다. 도치 구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요 문장을 한번 내가 바꿔 써볼 테니까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 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그 과정을 먼저 좀 보시고 필기를 하세요.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과정을 좀 먼저 봐봐. 과정을. 자, 일단은 지금 until절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일단 not until을 먼저 빼볼게요. not until. 그러면 until절이 어디까지냐? Speaking or writing it out in detail and looking back critically. 왜 이렇게 길어? at the result. 됐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가 until절이야. 그 다음에 A 내용을 쓰면 되는데 A 내용이 어디냐? 요거잖아, 요거.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요거잖아. 그치?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도치 버전으로 쓰면 된다고. 도치 버전. 자, 도치를 시킬 때 내가 하나를 안 쓴 게 있네요. 도치를 시킬 때는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시키는 거야. 의문문 만들듯이. 됐어? 의문문 만들듯이.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You don't learn인데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서 don't가 앞으로 빠진 거잖아 지금 not으로. 그러니까 얘는 부정문으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not이 여기 빠졌으니까. 됐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Do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Do you learn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You learn을 의문문으로 써준 거야. You learn을 do you learn이라고. 됐냐? 남는 거 써주면 돼 이제. Details of your thinking. 됐어? 이게 무슨 버전이야? 이게 도치 버전이야. 도치 버전. 오케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강조 버전도 보여줄게. 강조 버전. 자, 강조는 다시 한번 it is that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나? 잠깐만 이거 좀 지워줄게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강조 버전 보여줄게요. 자, 강조 같은 경우는 이리즈 대사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단 시제가 현재 시제지. don't 나왔으니까 그럼 똑같이 is로 가면 돼. 자,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not until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됐어? 그럼 not until 써주고 요 내용 똑같이 쓰면 돼요. 요거 여기까지. 자, 요 내용 똑같이 쓰겠습니다. 썼어. 그 다음에 뭘 쓰라고? 대. 됐어? 그 다음에 남는 말 써주면 되겠죠. A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점. 여기에서 not으로 빠졌지?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야? don't를 쓰면 안 되는 거야. not으로 빠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You learn. 됐어?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됐어? 이게 도치 버전과 강조 버전이다. 변형시키는 버전이 되게 많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험 내기 좋은 거야 얘가. 그래서 이 나대의 언틸리가 서술형으로 단글로 나오는 거야. 얘 세 가지 버전으로 시험에 다 낼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낼지는 선생님 마음이지. 고등부에서 단글로 나온다. 단글로. 그래서 요 세 가지 버전을 다 써주세요. 세 가지 버전. 아래 빈 공간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여기를 안 끊었는데 여기서는 대세서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그래서 포인트가 is 대시고 not until 나왔다는 거, 그리고 not until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도치가 발생했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내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되니? 아직 못 쓰신 것 같은데 다 쓰면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구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조금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다 못 썼어요? 여기 쓰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해석 내용을 좀 먼저 보자면, 따라서 you don't learn, 너는 배울 수 없다라는 거겠죠. 배우지 못한대요. 이거 할 때까지는 배우지 못한다는 거야. 뭐 할 때? 이 내용을 먼저 볼게요.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의 사고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되지 못한답니다. 배우지 못한답니다. 뭐 할 때까지? 괄호 할 때까지. 괄호 내용이 뭔데? Speaking or writing it out. 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you are thinking이에요. you are thinking. 됐어? 이거 가리키는 거야. 즉 너의 사고를 뭔가 글로 쓴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됐어? 이런 거를 할 때까지랍니다. 세부적으로요. 그리고 looking back